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빠니님이 디벨롭하고 싶은 또 본인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디벨롭하고 싶은 연기는 일단 양가 감정을 잘 드러내는 연기들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좀 받았던 코멘트들이 제 이미지에 대한 게 선하게 생겼는데 좀 쎄하게 선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네. 진짜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옛날 말에 있는 빙샹이라고 맞아요. 빙그레 샹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속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뒤통수를 친다던가 아니면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던가 막 이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같은 느낌. 맞아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데 네. 예쁘게 생겨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걔 킹받는 느낌의 빙샹이 너무 맞는. 그래서 약간 그래? 그러면은 그 느낌을 좀 잘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쎄한 느낌을 근데 쎄한 걸 의도하면 또 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잘 디벨롭 시킬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번 대본을 리딩을 해볼까요? 좋아요. 이거를 보시는 제가 아까 전에 요 대본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짧게 요약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 배경 내용을 알면은 오히려 이 대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영화는 윤가은 감독님의 손님이라는 영화고요. 가은 감독님 대학 때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초기 작품이고 단편 영화인데 주인공이 아빠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여자를 만나봐야겠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요. 근데 집에 어린아이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누구세요? 하니까 너네 엄마 친구야? 하고 불쑥 들어가서 여자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네, 보여줘. 뭐 해? 야, 몇 살이냐? 짠. 매니저 키워보시지. 너네만 뭐하냐? 회사 어디 다녀? 왜요? 조그만 아빠 뭐 하는데? 뭐야? 아빠 없어? 유나 엄마 몇 살이냐? 이뻐? 좀 섹시해? 나도 좀 장난 아니지? 씨발 존만한 아니면 어쩔 건데? 진짜 나쁜 게 누군데? 니네 엄마 뭐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말해줘? 너 저 라이터 누구 건지 내가 말해줄까? 그것도 모르는 게 후릴랑자가 없어. 컷.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쪽에는 이 인물이 우리 아빠하고 바람난 여자의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건데 초반은 약간 삥 뜯는 것 같았어요. 뒤쪽은 화는 나는데 애들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좀 동년배한테 얘기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년배한테 얘기할 때는 야 너 몇 살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린데 나의 분노의 원인일 때 거기서 오는 양가 감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린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화를 표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뒤쪽은 되게 좋았거든요. 뒤쪽은 애기니까 웃음도 나오고 슬프고 화도 나고 이 감정의 뭐라 해야 되지? 알고리즘과 그 바운더리가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초반을 조금 수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제가 이제 연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천천히 얘기하는 게 더 화가 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진짜 흥분했을 때는 말이 빨라지는데 정말 화가 나는데 이걸 억눌러가면서 얘기할 때는 목소리도 크고 억양도 크지만 오히려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해보는 게 어떤가. 뒤쪽에서. 네. 좋아요. 앞쪽은 오히려 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 몇 살이니?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뒤쪽에서 이 감정들을 표출해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듣기에도 더 공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앉아서 들을 때도. 이거에 대한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가 되시면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몇 살이냐? 쟤는? 애나 잘 키울 것이지. 네 엄마 뭐하냐? 회사 어디 다녀? 왜요? 조그만 게. 아빠는? 아빠 뭐야? 뭐야? 아빠 없어? 니네 엄마 몇 살이냐? 존나 예뻐? 섹시해? 남자 존나 장난 아니지? 씨발 존만한 게 씨. 아니 어쩔 건데? 어? 진짜 나쁜 게 누군데? 오늘만 뭐하고 다니는지 내가 말해줘? 어? 저 라이터 저 누구 건지 내가 말해줘? 프리랜서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컷이야. 저는 전보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인공의 스피커가 사실 얘도 어린아이인 거죠. 몇 살쯤이에요 주인공이? 지금은 중학생 정도. 제가 하기엔 중학생이라면 더욱더 타당성이 있는 연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봤자 제일 많아봤자 16살인 애가 여기서 대사에서 9살, 6살인 애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괜찮았나요? 네. 설명하신 디렉팅을 좀 넣고 나니까 오히려 감정이 쌓이는 것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린애 입장에서 더 어린애니까 지금 그 주인공 나이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이렇게 쬐끄만한 중딩 때 하는 생각 있잖아요. 나는 되게 어른 같고 초등학생들 보면은 아유 초딩들 하면서 낮잡아보고 나는 되게 중학생쯤 됐으면 나는 이제 세상을 다 알아. 나는 이 정도의 질문 짊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입장에서. 뭔가 양가 감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고민하는 포인트 지점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출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영화를 볼 때고 이 글을 어떻게 썼는가를 생각을 할 때 뒤엔 얘기를 더 만들어 보거든요. 16살짜리가 아빠가 외도하는 걸 봤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집까지 오기 전까지의 마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사를 보면서 아빠가 진짜 미워 죽겠고 이 아줌마를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위치지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온 뭔가 사춘기 여중생의 칙이거든요. 사실 내가 그 아줌마를 찔러 죽일 수도 없고 이 아줌마의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 정도의 깡도 없으니까 고작 집에 가가지고 어린애들 앉혀놓고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가 감정에 대한 표현에 대한 고민이 드실 때 이런 대사나 그 시나리오 내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 뒤엔 얘기들을 좀 더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드라마 상에서 이 사람이 나온 부분 빼고도 다른 시간에 얘는 뭘 하고 있었을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감정이 오히려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는. 근데 잘 하세요. 근데 중학생 연기해도 괜찮아요. 몇 살인지 잘 모를 거예요. 보는 사람도 절대 모를 거예요. 사실 40살이시거든요. 저 사실 43살이에요. 78년생이랍니다. 무슨 몰라요. 78년생이었어요. 궁금해서 저는 보통 밖에 나가면 몇 살인지. 밖에 나가면요? 글쎄요, 사람들 대체 몇 살로 보여요? 저는 동갑이라 되게 놀랬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동생이 23, 4이어가지고 아. 그 정도 되셨겠다 했는데 앞머리를 너무 이렇게 잘라놔서 그런가? 되게 아역 배우 해도 돼요 지금. 아역 배우요? 당신이 못하는 건 고등 래퍼뿐이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아역 배우도 싹 가는. 고등 래퍼는 나이가 많아서 온다. 아, 스트릿 걸스 파이터도 못해서 좀 아. 슬프네요. 그 속셈을 감춘 이미지들, 뭐 양가 감정 이게 다 일맥상통하겠지만 그 사람의 뒷얘기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피드백인 것 같아요.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연기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냥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볼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남자만 나오는 씬에서 저는 항상 여자가 뭐라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가 연락을 안 하고 뭐 게임을 하고 있다. 여자는 졸라 기다리겠네? 빡치겠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도 할 거고 속상도 할 거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겠네 까지의 다양한 생각들을 입혀보거든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도 그 뒷얘기를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캐릭터를 만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책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드라마도 재밌어요.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추측해보는 게 그래서 되게 과몰입 잘하거든요. 드라마, 영화 볼 때 항상 눈물 줄줄 휴지를 갖다 놓고 봐야지. 그리고 저는 또 그 화면 내에 있는 그냥 엑스트라들에도 감정이입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일하는 저 사람은 아프겠지? 누군가의 엄마겠지? 저러고 집에 퇴근하면 손마디가 다 아프겠지? 막 되게 망상이 많은 타입이라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감정을 이제 디렉팅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시는 분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통상적 혹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막 레전드로 꼽히는 영화의 명장면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송가호 씨가 연기한 밥은 먹고 다니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고 또 자극적인 물에서는 뭐 스카이캐슬의 뭐 예서 역이 엄청 잘했다. 자꾸 예서가 생각나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역할이네. 딱 예서. 그래서 제가 연출자로서 뭐 제작자로서를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했을 때 좋은 연기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배우가 생각이 안 나는 연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저는 이거는 이제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뭔가 이런 미디어 작업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여곡절이 없는 삶이더라도 그 우여곡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에 도전을 해보고 처절하게 실패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고 절대 도달하지 못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다다랐을 때만 느끼는 희열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느껴본 사람하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그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의 우여곡절들 만들지 않아도 삶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우여곡절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척하지 않는 것. 척하지 않는 네.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황들을 본인이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하시던 분들이 감독도 많이 되고 작가도 많이 되고 또 배우 하면서 감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제작단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의 다채로운 면을 봐야 한다는 것. 사람이 나에 집중하다 보면 많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많이 과시하고 자만해질 수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 안에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하잖아요. 저도 감독으로서의 저도 있고 대표로서의 저도 있고 그냥 친구들끼리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이런 다채로운 면들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배우는 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나라는 사람에 좀 집중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배우를 하면 결론적으로 척을 하는 배우가 되는 거니까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연출자로서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줄 때의 고난들. 저는 어려움. 일단은 뭐 배우님들마다 다르지만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텍스트만으로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표출이 된다가 아니라 이 텍스트만으로 이제 외워오시는 거죠. 외워오고 그 대사마다 연기를 해오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요. 저는 컷수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긴장한 상태에서 처음 연기했을 때가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7번, 8번 가버리면 방전돼 버리니까. 근데 감독 입장에서 연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배우는 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신력하고 체력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같은 텐션으로 연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 대부분의 작업들이 긴 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 관리를 잘하는 분이 좋다.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 알겠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로봇 배우가 대체할 수 없었으면 좋겠다. 내 밥벌이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